네, 안녕하세요. FC 팬심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리그 골이 없는 손흥민 선수가 위협적인 이유에 대해 토크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우선 손흥민 선수의 현재 활약을 보면 리그 공격 포인트 0골 7도움, 아직 리그 골이 없습니다. 아니 골이 있긴 있어요. 북중미 챔피언스컵에서 2골 넣은 거. 그러면 리그와 챔피언스컵 다 합치면 총 공격 포인트가 2골 14도움입니다. 확실히 LAFC에서 첫 시즌 공격 포인트 12골 3도움과는 정반대가 됐는데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의 골이 안 터지는 이유가 일단 LAFC의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스티븐 체룬돌로. 손흥민 선수가 함부르크 시절 상대를 해봤던 감독이 손흥민 선수가 LAFC로 간 지 4개월 만에 떠나면서 LAFC의 수석 코치였던 도스 산토스가 LAFC의 감독이 됐는데 이 도스 산토스 감독이 코치를 더 많이 했지 감독을 해본 적이 많지가 않아요. 그 뜻은 초짜 감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역할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체른돌로 감독 때는 부안가랑 손흥민을 투톱 형태로 기용했거든요. 예를 들면 콘테 감독이 토트넘에서 송케 듀오를 투톱 형태로 기용했을 때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반대로 도스 산토스 감독은 손흥민을 스트라이커로 기용하긴 하는데 처진 스트라이커, 약간 플레이메이커로 기용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가 골이 적고 도움이 많은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냥 기존에 체른돌로 감독이 하던 대로 흥부 듀오를 투톱 형태로 기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손흥민 선수의 장점을 죽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골이 적어도 왜 위협적이냐? 우선 첫 번째로 몸싸움 노노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톱으로 뛰었을 때 손흥민 선수의 침투와 골 전환율, 피니시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등지는 플레이를 많이 해야 합니다. 물론 축구를 하면서 몸싸움을 안 할 수는 없지만 특히 최전방 공격수 자리는 공격수라는 포지션 중에서 몸싸움을 많이 해야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상대가 손흥민 선수 막으려고 백태클 걸고 가만히 있는데 밀쳐서 넘어뜨리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토트넘에서는 스프린트를 하도 많이 해서 근육에 부상이 많았는데 이제는 발목 부상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됐어요. 하지만 플레이메이커 자리에서 뛰면 헤드업, 주변 살피는 것과 패스 능력이 좋아야 하는데 손흥민 선수 훈련하는 거 보니까 주변을 살피던데 손흥민 선수 본인이 헤드업하는 게 몸에 배어서 훈련할 때 자동적으로 나온대요. 이에 패스 능력은 토트넘 최다 도움 1위고 LAFC 팀 내에서 도움 1위인 걸 보면 말할 게 없죠. 이렇게 보니까 손흥민의 부안가랑 투톱 형태로 기용하는 것도 좋지만 약간 내려서 팀원들한테 패스를 찔러주는 역할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축구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해서 골을 넣는 걸 원할 겁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저희가 감독이 아니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득점 경험자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 MLS 리그 개막 9경기 동안 골이 터지지 않고 있는데 놀랍게도 손흥민 선수는 리그 개막 이후 좀 오랫동안 골이 안 터졌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손흥민 선수가 EPL 득점왕을 수상하고 다음 시즌인 22-23 시즌에 리그 8경기 동안 득점이 없었습니다. 이때 말이 정말 많았어요. 뭐 손흥민 선수도 득점왕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겠죠. 부담감이 없는 게 이상하지. 그래도 결국 레스터 시티전에서 교체로 나와서 12분 만에 헤트트릭 하면서 무득점에 대한 비난을 싹 잠재운 걸 보면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가 오랜 기간 득점이 안 터진다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요. 물론 공격수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골이 안 터지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공격수가 골이 없더라도 혹은 골이 적더라도 경기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 월드컵에서 프랑스가 우승을 하는데 공격수 올리비에 지루가 0골이었는데 매경기 풀로 뛰었어요. 왜냐? 당시 지루 선수의 역할은 최전방에서 싸워주고 침투하는 은바페 그리즈만 이런 선수들한테 패스를 찔러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데시안 감독은 지루를 연기형 스트라이커로 기용했던 거죠. 지금 손흥민 선수가 처진 스트라이커로 뛰고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월클 판독기 손흥정 감독님께서는 8경기가 아니라 16경기 골이 안 나오면 어떠냐 이런 말을 하셨는데 손흥정 감독님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축구를 하면서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하대요. 아무래도 부상당하면 제일 힘드니까. 이에 저 개인적으로도 손흥정 감독님 말씀에 너무 공감하는 게 만약 손흥민 선수가 부상이다 그러면 LAFC와 대한민국 전력에 큰 손실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든 어시를 하든 안 다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손흥민은 에이징 커브일까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리그 골이 안 터지니까 사람들이 에이징 커브다, 나이가 많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손흥민 선수를 계속 골로 얘기하는 건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EPL 득점왕, 푸스카스 뭐 여러 골을 하도 많이 넣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부진한다 이러면 비난이 너무 심합니다. 특히 대표팀이 유럽 원정에서 4대0, 1대0 무득점 패배를 하니까 기자가 손흥민 선수한테 경기력이 떨어진 거 아니냐는 선 넘는 질문에 손흥민 선수가 소속팀 가서 잘하면 어떤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솔직히 소속팀에서 골이 잘 안 터질 뿐이지
어시스트를 보면 손흥민 선수가 활약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대표팀에서는 골을 넣든 못 넣든 그 좋은 멤버를 활용하지 못하는 홍명보 감독이 잘못이죠. 근데 손흥민 선수도 북중미 챔피언스컵에서 골을 넣으면서 증명하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어쨌든 북중미 월드컵이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월드컵일 확률이 높기도 하고 손흥민 선수가 유럽 리그가 아니라 MLS 미국 리그에서 뛰고 있다 보니까 부진하는 것 같으면 비난하는 정도가 좀 심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저는 손흥민이 에이징 커버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다른 92년생 선수들을 쭉 봐라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또 손흥민 선수 본인도 제가 어느 순간 떨어지면 냉정하게 내려놓을 생각이다 이런 말을 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너무 골로 평가하는 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북중미 월드컵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한국 축구 상황을 봐선 그냥 후회 없는 월드컵이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고 저는 앞으로 더 좋은 축구 주제를 팬심으로써 재미있는 분석과 토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